지금 여권발 악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뭐 김태우, 그다음 신재민, 또 청와대 행정관 육참총장 면담, 또 조혜주, 또 손혜원, 김현철, 김경수.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고 여권에서 상황 관리가 좀 잘 돼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고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또 정말로 생산적인 국회, 또 민생을 논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악재들이 계속 터지니까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뭐 호재 만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냥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런 것들이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김태우에 대해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죠. 신재민에 대해서 뭐 청문회, 또 조혜주에 대해서도 지금 임명강행 하다 보니까 급기야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고 조혜주 의원에 대해서는 급기야 그냥 임명강행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보이콧 하면서 지금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도 속이 타실 것이고 우리 바른미래당도 마음도 아주 애가 탑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쟁, 적대적 대결 때문에 국회가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좀 풀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제 뭐 어디 모 언론에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해법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 언론인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좀 뵙자고 그랬습니다. 해법의 핵심은 이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결정적인 사건이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 강행인데요.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조혜주 선관위원이 분명히 저는 문제 있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조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왜 국회가 청문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문회 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 청문회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 합의해서 청문회 다시 하기로 했고 다만 청문회를 하려면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증인을 제대로 신청해서 증인을 받아줘야 되는데 증인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결코 양보를 하지 않아서 결국 증인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뭐 몇 가지의 새로운 증거들을 자유한국당이 입수해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등의 그런 것들이 같이 더해지면서 청와대가 그냥 임명 강행해버린 거거든요. 저는 청와대가 청문회를 거쳐서 소위 기선하는 것보다는 그냥 임명강행, 청문회 하지 말고 임명강행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를 정말 깡그리 무시한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번 깊은 유감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법의 핵심은 조혜주 선관위원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해임 촉구 결의안 절차를 진행하자는 겁니다. 이 야당이 제기하는 조혜주 선관위원회 문제는 회피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지적을 정상적으로 국회에서의 절차를 통해서 표출할 통로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막힌 문을 열자는 얘기입니다. 국회법상 해임 촉구 결의안은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합니다. 법안 발의 절차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운영위로 회부되어서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하고 가결이 될 경우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일반 정족수에서 최종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적어도 이 절차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두 원내대표에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양당이 현재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 김경수 소위 드루킹 특검이 소위 성공하고 김경수 지사가 유죄 선고가 나면서 더 특검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김태우 특검이나 손혜원 의원에 대한 특검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강공 의견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또 홍영표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을 본인이 수용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비난받고 있어서 쉽사리 특검은 고사하고 이 문제조차도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이 이성을 되찾고 한 발씩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좀 더 멀리 보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2월 국회 무산에 그치지 않고 어렵게 두 번에 걸쳐서 성사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앞으로 영원히 무산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초에 2월 원래 첫 주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첫 주가 이제 연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일정대로는 해야 되는데 또 11일부터 15일까지 방미 일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미 일정에 같이 가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휴 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 각 당이 조금씩 양보를 한 발씩 양보를 해서 2월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꼭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오늘 홍영표 대표께서도 뭐 2월 달에 민생 경제 살리기를 박차를 가하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가 열려야지 민생법안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자초한 여당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의 있는 조치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지 야당도 국회에 참여하고 같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홍영표 대표의 대단히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고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생산적인 국회, 중요한 민생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결단을 해주고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선관위원을 임명 강행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거 자체가 논의되는 것조차가 불쾌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반갑지는 않겠죠. 그러나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 공정선거 특보, 공명선거 특보로 일했다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작성한 대선 백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부정하고 잘못된 일처리라고 그거를 치부하면서 이것을 덮고 갈 문제는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제가 나경원 대표도 사실 이 정도로 해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떨떠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대표도 결단을 좀 해주시고 홍영표 대표도 이 제안을 받기가 만만치는 않겠지만 저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적극 검토해서 수용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다만 운영위원회의 이 구성상
이것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사실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가 각 당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또 민주당이 조혜주 선관위원을 이 결의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아니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국회의원의 양심에 맡긴 표결을 하고 그 결과를 조건 없이 양당이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좀 말이 돼 안 돼요? 좀 잘 좀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